일본은 한국과의 국제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볼턴 회고록을 통해서 국내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미국과 일본이 밀실해서 한국의 불리한 방향의 의견을 도출해냈다는 의심은 존재했습니다만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일부지만 미일 관계가 의심받던 정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에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일 간의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됩니다. 이 사안은 지난 6월 말에 일본의 지지통신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지지를 WTO에서 명백히 했다는 기사를 통해서 한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엔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었는데 WTO의 홈페이지에 관련 대화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한일 간의 WTO 소송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충분하게 주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일본 측에 힘을 싣는 발언인 만큼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논란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 해결기구 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 규제가 한 국가의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국인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충분히 일본 편을 들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의 이번 제소가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WTO의 잘못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판결로 인해 일부 WTO 회원 국가들이 국가 안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한국의 WTO 제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한국의 WTO 관련 수출 규제에 관해서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WTO 수출 규제는 한국의 중추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했으며 그 원인이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정치적 보복으로 이뤄진 불법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미국이 다소 불분명한 안보를 이유로 반대를 했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것입니다. 특히 수출 규제 문제는 한일 간 매우 첨예한 문제인 것인데 여기에서 미국이 누구 편을 든다는 것은 양국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임을 미국도 잘 알기에 지금까지 미국은 한일 간의 중립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입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은 한국이 안보 관련 물질을 북한과 이란에 수출했다는 일본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는 시각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방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했으며 한국의 수출 규제 전략 물자가 북한에 보내져 화학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 주장을 수용하여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출 규제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아전 인수격입니다. 일본산 레이더나 각종 부품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발견되는 등 일본 기업이 북한의 핵시설 혹은 핵무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일본은 눈 감아주고 한국에만 반대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유독 한국에만 일본 당국이 이러한 굴레를 씌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정한 무역 거래를 골자로 한 WTO 규범을 일본 당국이 무시하고 있으며 또 미국은 이러한 일본을 편들어줬다는 것이 당황스러운 국면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자행했을 때 미국이 사전에 알고 용인해줬다는 의견이 다시 등장합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미국은 수출 규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지시하기 이전에 미국과 충분하게 논의가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소문으로 여겨 넘어갔었는데 지금 미국의 태도를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작년에도 옹호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당시 업계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도 한국의 반도체 사업이 약화되면 미국이 자국의 업체들을 키울 수도 있는 등 오히려 호재로 여길 수도 있는 데다가 일본이 한국이 중국 등의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부추겨 미국은 중국이 못마땅한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계속 한국과 중국을 관련짓는다는 것인데 일본은 최근 한미 간에 중국을 이슈로 계속해서 미국이 한국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는 것으로 실제 일본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는 자주 나왔습니다. 한국이 G7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자 일본은 즉각 미국 측에 연락하여
한국은 친중이고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나라를 친서방 네트워크인 G7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규제에 관한 주장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다수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 등에도 전략 물자가 한국을 통해 들어간다며 미국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볼턴과 같은 일본과 오랫동안 밀실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라인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번 수출 규제도 미국이 일본에 힘을 싣도록 하는 발언을 했다는 추측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소위 약발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자칫 한국이 명백히 승리할 요건을 갖출 WTO 수출 규제 소송이 흔들리고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으로 바뀌겠냐는 점이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선 이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이번 발언이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가안보 관련 무역 분쟁을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번 회의에서도 한 발언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일 수출 규제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본 편을 들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말했어도 소송 자체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WTO 공식회의 석상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일 수출 규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한국의 WTO 제소 대신 정책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라며 WTO를 통한 대일 압박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미국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은 기존의 움직임을 넘어서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자국 안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한일 간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해서 예전부터 미국이 WTO에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고 최근 WTO 상소심판 임명을 거부하는 등 WTO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WTO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논의되어 온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수출규제 소송에서 일본 편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라고 봐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수출규제만큼은 승산할 것이다 라고 낙관을 해왔는데 미국이라는 최대 변수가 떠오르면서 일본의 망모한해식 수출규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이런 모습을 과거 후쿠시마 수산물 소송에도 보였다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과거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거부한 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일본의 의견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 일본과 손잡은 미국 당국이 한국을 압박해왔던 상황이 있었고 나름 한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결과는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그저 한마디만 거들어 준 것이지 실제 WTO 소송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립 서비스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옥수수를 많이 사줬고 미국 국채도 가장 많이 보유해주는데 그 정도는 호의라는 것이고 실제 WTO 소송에서는 한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등장한 것은 부담이나 결국엔 일본이 뒷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를 힘입은 일본은 지금보다 더 기세 등등했으나 결과는 사상 최초의 한국의 WTO 소송 역전패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일본이 예측하기도 어려워 애를 먹습니다. 아무튼 무슨 맥락에서 갑자기 미국이 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수출 규제 승소를 위해 더욱 완벽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해야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주변국들은 우방이라고는 하나 각자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력을 기르고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대형 사고가 생겼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소형 핵폭탄급 사고입니다. 중국은 중국 리스크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을 망하게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중국은 잘나가는 기업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와해되거나 국가 자금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이 돈줄이 막혀 부도가 난 적이 많습니다. 결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때문에 부실 기업이 주저앉거나 중국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갑자기 대형 사고가 나서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긴급 속보로 알려진 사고도 세계 배터리 생산 1위 업체 CATL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LG를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고 해서 화제가 된 기업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이미 틱톡 등 SNS를 통해 사고 소식이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CATL 산하 기업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소식입니다. 중국 남부성 후난성에 위치하고 있는 배터리 재생 및 생산 업체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폭발로 이어졌고 버섯 모양의 불꽃이 일어나면서 소형 핵폭탄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출된 영상을 보면 대형 폭발이 얼마나 강력한지 촬영을 하던 중국인들이 기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소방차들이 달려가고는 있지만 과연 저 엄청난 화재를 제대로 끌 수가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사망 1명과 6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중국 당국의 보도일 뿐 피해는 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장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을 누르고 최근 세계 1위가 되었다고 하는 CATL의 자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CATL의 자회사 중에서 배터리 재생을 전담하는 기업이며 음극 전극체 생산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CATL 배터리의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커버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8일 중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CATL은 회사의 생산 및 운영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CATL의 악재가 터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폭발로 인해 배터리 시장에서의 CATL의 타격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와 폭발에 영향을 받은 시설이 CATL의 리튬이온 배터리용 음극 전극체를 연간 15,000톤 생산할 수 있는 오래된 공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CATL은 최근에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약으로 CATL의 주가는 15%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모델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한국의 LG화학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CATL의 대형 계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재 사고로 테슬라의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서학 개미들 사이에서는 테슬라 주식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주의보가 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의 공장에서 종종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광동성 내 화웨이 건물에서 불이 나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구실이나 실험실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이라고 했으며 아직 정식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통제 때문에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범위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관리 소홀에 의한 화재 사건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일방적인 기업 통제가 중국 리스크화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등의 타깃이 되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결국 화웨이를 통한 스파이 범죄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장비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되거나 정체가 의심스러운 칩이 장착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시도 때문에 화웨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기업을 한방에 망하게 하는 시도를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공산당이 리스크화된 것입니다. 화웨이가 이렇게 미국의 견제를 받은 것은 투명하지 않고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이 아닌가 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CATL의 화재 폭발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CATL은 공장 수율이 45에서 55%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불량률이 높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수익을 내기도 힘들 정도의 생산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물량 몰아주기로 겨우 생존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LG화학과 SK, 삼성 등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문을 닫을 때까지 CATL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또 CATL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온 S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른 적이 많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통제된 상황입니다. CATL은 최근 국내 배터리 연구진을 고액 연봉으로 대거 영입해서 기술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기술 격차는 2, 3년 수준이라며 인력을 아무리 빼가도 단시간 내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일단 CATL은 대량 생산 체제를 풀 가동해서 한국의 LG, SK, 삼성 등 세계사의 전체 총량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가 공세로 아무나 한 명 쓰러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기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공장을 계속 돌릴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저가 경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경영을 하던 CATL에게 발생한 이번 화재는 무사히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새롭게 돌아가게 되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의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덕이 높고 통제가 심한 중국 기업 등을 신뢰하지 못하는 서방 국가와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 등은 중국과의 계약이 수시로 바뀌고 갑자기 계약 파기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 의해 무한정 재정 지원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성장한 국영 기업들은 어느 순간에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중국 기업의 제조 라인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철저한 품질 관리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조폭처럼 한국에 보복하고 한국에 대해 여전히 무례한 중국 정부는 막 나가는 조폭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좀 더 일찍 망할 수 있을 뿐이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번 대형 화재도 중국 정부의 주먹구구식 품질 관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